사회복무요원 관련되어 있는 거 계속 공부하고 있죠. 자, 법 제32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변동 통보입니다. 신상 변동 통보 나오면은 14일 이내에 요게 기억이 나고, 맞죠? 예. 그 다음에 뭐, 명부죠. 예, 여하튼. 자, 1항.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장은 사회복지시설장 여기 빠져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장은 항상 그 해당되는 지자체장을 거쳐가지고 지방노무청장한테 뭐 통보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항상 다른 항목으로 빼놓습니다. 아마 2항이 그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장이 빠져 있습니다. 자, 여하튼 국지공공단체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누구에게? 지방면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가 쭉 써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교재 보면 막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그거로 먼저 이게 눈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1호부터 6호까지를 먼저 보십시오. 이게 신상면허 통보의 사항이구나. 자, 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복무 이탈,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미복무,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2호.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 2항에 따라 경고 처분된 경우. 앞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33조 2항 이거 근정가형성 출조이 이래가지고 이게 코드거든요. 이게 경고 처분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그때 구체적으로 거기 해당 조항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3호 동거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다음에 4호 복무하고 있는 기간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그 다음 5호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선고를 받은 거죠. 6호 복무기간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질심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간에서 계속 근무하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가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내용입니다. 자, 2항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장. 1항은 국지공만 나왔고요. 이제 2항의 사회복지시설장을 별도로 해서 기술을 해놨습니다. 26조 1항 1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 1항 각호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1호부터 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 여기서 말하는 시장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까지 포함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가로 구청장, 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을 거쳐서 14일 이내에 관할 지명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4항 지방면무청장은 1항 이제부터 이제 색깔 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3호부터 6호까지 3, 4, 5, 6 지우고 보겠습니다. 여기 3호부터 6호까지 3, 4, 5, 6호 까지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병도를 통보받으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간을 새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무기간을 새로 지정하는 경우 그게 이제 3호부터 6호까지 그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간의 장은 복무 분야, 근무지를 지정하여 이것도 뭐 가로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코드로 복지 맨 앞 글자와
뒷글자 해가지고 복지, 복무 분야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명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 32조의 2, 법제 32조의 2, 수사기관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 등입니다. 1항 수사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29조 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치는 때 얘는 10일 이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장 및 지병장 둘 다 기관장, 지병장, 지청장까지 포함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됐죠? 네. 시작하고 나서 10일 이내, 네, 끝나고 10일 이내에 복무기관장, 지병장 둘 다 수사하겠다, 수사 끝났다,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된다, 통보를 해야 된답니다. 2항 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장 및 지방명무청장은 그 내용을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65조에선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아까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한다 그랬죠? 신상면도 통보 사항 중에서 1호, 2호 제외 3호부터 6호까지. 그 중에, 그거는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1항,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 1항 3호. 3호가 뭐였죠?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맞죠? 그 다음에 6호. 뭐였죠? 질병 심신장애. 그로 인해서 계속 지금 복무하고 있는 곳에서 계속 복무가 근무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 그 두 가지입니다. 2호, 4호는 아니에요. 일단 3호하고 6호. 이거를 이제 줄여서 출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퇴근 근무할 때 출. 그 다음에 질병 및 심신장애 할 때 질. 그리고 출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 원서를 가로 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지병장이 아니고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딱 보면은 3호하고 4호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본인이 이제 원서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신청 안 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본인이 하고 안 하고의 그 선택지를 주는 거죠. 3호하고 6호 같은 경우에는.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지정 원서 이게 써 있는 거예요. 3호하고 우리 교재 보시면 6호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글자 표기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재지정 원서 내가 신청을 하는 거죠. 지금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재지정 원서를 신청서를 내는 거죠. 됐죠? 자, 2항 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장은 법 제32조 1항 3호 또는 6호 출질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 원서를 지체 없이 지병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아까 전에 분할복무하고 좀 다르죠. 분할복무는 분할복무 하겠다는 그 분할복무 신청서를 신청인 본인이 복무기관장한테 제출하면은 복무기관장은 지체 없이 지병장한테 주잖아요. 맞죠? 맞죠? 네. 근데 재지정 원서, 복무기관의 재지정 원서 같은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는 그 절차를 거쳐서 지병장한테 송부하는 겁니다. 약간 다르죠? 맞죠? 네. 자, 3항 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명무청장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 복무기관이 이제 새로 복무해야 할 복무기관이 지정이 되면은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장을 거쳐가지고 해당 신청을 한 사회복무위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에
며칠 전? 7일 전입니다. 7일 전. 14일 전 이런 거 아니에요.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장에게 당연히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A라는 친구가 너 그쪽으로 갈 거니까 알고 있으라 뭐 이런 식으로. 맞죠? 사항, 사망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해야 됩니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2일 이내 이런 거 아닙니다. 2일로 딱 해놨습니다. 우리 저기 전출 가면은 우리도 한 뭐 권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일 뭐 1일 뭐 이렇게 주잖아요. 맞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당연히 산입을 합니다. 5항 복무기간의 장은 새로 복무기간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력 복무기록표 및 1일 복무사항부를 지체 없이 새로 지정된 복무기간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6항 법 제32조 1항 4호 아까 신상면동 통보 6가지 중에서 4호하고 그 다음에 5호 4호가 뭐였죠? 복무기간이 폐쇄되거나 다른 데로 이동한 경우 그래서 폐쇄 그 다음에 5호가 징역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코드 같은 개념으로 줄여서 징금폐쇄 이게 요거예요. 징금폐쇄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자 이거는 본인이 원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얘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야 너 옮겨 안 돼 여기서 근무 못해 그래서 명단을 통보 재지정 원서가 아닙니다. 본인의 신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면무청장은 새로 복무기간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넘깁니다. 다른 데로 옮겨 복무하는 겁니다. 이 경우 복무기간 등 재지정 통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아까 뭐 7일까지 주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대로 준용합니다. 7항 지방면무청장은 법 제32조의 1항 5호 아까 징금,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퇴근 근무 가능 지역의 범위, 재지정 대상 복무기간의 특수성, 그 다음에 배정인원 등을 고려해서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간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 관련해갖고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애예요. 형을 선고받은 친구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거기 옮겨서 복무할 뭐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이렇게 뭐 특수학교 뭐 이런 데다 그 복무기간장 받겠어요? 오히려 짐이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다 안 받겠다 하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네 그거 있는 데서 그냥 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신상면도 통보사항 6가지 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출질, 출퇴근 근무, 곤란, 그 다음에 질병 심신장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은 복무기간 재지정 원서를 이제 통해서 복무기간을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4호하고 5호 징금폐쇄 요때는 뭐 본인이 선택하고 자시고 하려는 게 없어요. 그냥 명단을 무조건 옮겨야 되는 거죠. 맞죠? 이런 경우에는 명단을 통보해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행령 제65조의 4 복무기간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 복무기간 등의 재지정이 됐어. 통지서를 받고 재지정 됐어. 근데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여기서 근무를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명단을 통보받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징금폐쇄 요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재지정 원서 내가 신청한 복무기간 바꿔주세요라고 재지정 원서를 제출한 그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1항 사회복무요원은 65조의 2, 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간 등 재지정 원서. 명단은 없잖아요. 명단 통보라는 말이 없잖아요. 재지정 원서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복무기관장이 아니고 지방복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재지정 원서하고 원서는 처음에 복무기관장한테 주고 복무기관장이 이거 확인을 거친 후에 지명장한테 같지 않습니까? 송부됐잖아요. 자, 이의 신청은 바로 누구한테? 다이렉트로? 지명장한테 하는 겁니다. 왜? 새로 옮겼는데 새로 옮긴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복무기관장한테 주면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담되잖아, 또 제출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명장한테 바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의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복무 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안 받아줘. 2호 89조의 2, 1호 또는 89조의 3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서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89조의 2, 1호가 그 벌칙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8일 이상의 무단이탈. 그 다음에 89조의 3 이거는 그 근정가행성 출조 아까 전에 사회복무요원 공부 똑바로 안 했을 때 경고 처분 받은 그 벌칙 조항.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고발된 경우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해도 안 된다. 3호 소집 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제 조금만 3개월만 지나면 이제 소집 해제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가로 자살, 폭력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심각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이하라 할지라도 이의 신청을 해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옮길 수 있는 거죠. 2항 지방명무청장은 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복무기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거 30일 이거 어디서 봤죠? 사회복무요원 아까 전에 고충처리 거기에 30일 이내에 맞죠?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그거 넘어갈 경우에 30일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그 똑같은 날짜죠.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항 1항 및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령. 주의하십시오. 국방부령. 저 2항에 네. 65조의 2가 아니고 65조의 3. 아, 예. 이거 개정되면서 바뀌었는데 이게 안 바뀌었나요? 예. 이렇게 맞죠? 이게 개정돼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을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교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왜 원본 자체가 안 바꾼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여하튼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거 아까 선배님 질문하셨는데 이거 그럴 수 있어요. 공부가 완전 돼 있는 사람들. 이거 65조의 3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무도 생각 못 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이건 오히려 공부된 사람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65조에 이걸 찾아낸 게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이 개정되면서 3이 다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거만 또 안 바뀌었네.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근데 그대로 그냥 보십시오. 그대로 보십시오.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자, 여하튼 규정사항 외에 이의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은 법무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왜 국방부령으로 되어 있냐? 이게 시행규칙에 다 풀어놨거든요. 우리 그 이의 신청 위원회 그거 나오거든요. 뒤에 시행규칙으로. 그것 때문에 국방부령 그것 때문이 아니고 국방부령이다. 이거를 기억하실 때 이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의 신청 위원회는 1포 59 5959 그린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의 신청할 때 5959 이러면서 이의 신청한다고 해서 159 159 이렇게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게 국방부령이잖아요. 시행규칙 1항 요거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위에 거는 생략을 하고 제 65조의 4 2항에 따른 복무기간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포함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둡니다. 이항 1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포 5구,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1포 5구, 이의신청은 5959 그리면서 이의신청한다. 그래서 1포 5구 그렇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3항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그 구성 및 운영은 대부분 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앞주에도 얘기했지만,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아닌 것도 있어요. 병무사범 방지대책위원회 뭐 이런 거는 대통령으로 되어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한 2개인가 3개인가 빼고는 전부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병무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법 제32조의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운동 금지입니다. 1항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항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도 엄청 많거든요. 뭐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부터 해가지고. 이건 좀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잘 짚어보고 가겠죠. 1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호 서명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호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호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하여튼 정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3항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1항 및 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항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또 막 장하게 또 풀어놨어요. 그래서 대통령. 자, 이것도 잘 봐야 되겠죠? 요거는 시험에 출제도 자주 되고 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1항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입니다. 이게 순서를 교재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의는 바꿀게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행령 요거 한번 쭉 살펴보고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강의의 흐름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래서 정치적 행위에 대한 법조항 아까 살펴봤고 거기에 관련된 대통령령 시행령 내용입니다. 시행령 제65조의 5 정치적 행위입니다. 1항 법 제32조의 3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1호 정당의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호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호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2항 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호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호 정당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호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또는 그 밖에 간행물을 싣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4호 정당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배부, 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그러니까 뭐 정치적이고 정치의 정자만 들어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론. 됐죠? 자, 그럼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연장복무 법조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33조 법제 앞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1항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 일수의 5배, 그리고 3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다만
89조의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우리 벌칙조항 8일 이상의 복무이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합니다. 2중으로 처벌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 법조항의 벌칙의 경우에는 연장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항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는데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다만 89조의 3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근정가행성 출조위 여기 1호부터 쭉 나와 있는 게 근정가행성 출조위인데 벌칙에 나와 있는 거 이걸로 인해서 경고 횟수가 4회, 뭐 8회, 1회, 3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경고 횟수에 따라 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일 연장 근무하는 요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들 각 호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1호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 태만을 선동한 경우. 2호 32조의 3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맞죠? 그 다음에 3호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회 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호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간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호 근무 시간 중 음주, 도박 좀 올릴게요.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간 문란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6호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7호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7호 같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다음 페이지 하단에다가 출조 1호 코드입니다. 코드 출조 1호 또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 공부하시면서 얘기하는 근정가형성 출조위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경고 처분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자, 근무할 때 정치할 때 근정, 가혹행위의 가, 그 다음에 영리행위, 다른 직무 겸하는 거, 네. 근정, 가, 영, 그 다음에 여기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 가혹행위. 이게 이제 근정, 가, 영, 성, 이렇게 나오고요. 출조위는 대통령 이쪽으로 풀어놨어요. 근데 뭐 다른 것도 있죠. 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문란행위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추가로. 그럼 예습 차원에서 우리 벌칙에 나와 있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들어가는 그 경고 횟수 그걸 한번 알아볼까요? 1호 몇 회죠? 경고? 사회처분을 받으면은 요 벌칙에 들어갑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맞죠? 정치적 운동은 이것도 사회입니다. 사회. 그 다음에 다른 사복요원에게 가혹행위 사회죠? 그 다음에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 가혹행위 이거는 요게 어디 한 곳에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건 3회. 이게 좀 특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방해 또는 근무태만 선동을
2회를 한 겁니다. 2회 경고 처분, 요걸로 인해서 2회 경고 처분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요거 3회 2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가지고 또 경고 처분이 1회가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 3회 경고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사항이 3회 2회 이 경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3회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됐죠? 예. 그 다음에 영리행위, 요거 몇 회? 4회죠. 경고 4회 처분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호는 이건 무한대입니다.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지 않아요. 무한대. 그 다음에 정보 검색 및 열람한 경우, 요거는 경고 처분 2회. 그 다음에 7호.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조이거든요. 요거는 몇 회? 요게 8회. 8회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사망. 사회복무요원으로서 89조의 2 제1호 8일 이상의 복무이탈, 89조의 3 근정가형상 출조이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합니다. 다만 65조의 1항,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합니다. 자, 65조의 1항, 2호 또는 3호. 요게 이제 병역처분 변경 조항인데, 2호가 이제 수용자, 그 다음에 3호가 기하자 등 뭐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전시근로역 편입할 수 있는 이제 그 편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거 조금 키울까요? 시행령 제65조의 6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앞서 얘기했던 경고처분의 경우 내용 1호부터 7호까지 있었죠? 맞죠?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던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푼 겁니다. 법 제33조 7항, 다시 2항 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일가 시작 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출조이, 출. 2호,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그래서 출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1년 이하의 징역 들어가. 자, 4호,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 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요건 아까 전에 연가로 추석 수업할 경우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놨잖아요. 맞죠? 이거 제외하고. 5호, 법 제33조에 의해 따른 복무 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 지도교육 중 대리 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 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자, 요게 있는데 출조위만 얘기했다고 해서 출조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출조위, 근정가행성 출조위는 해당되는 경고 처분 횟수가 딱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까지 간다라는 거, 그거 때문에 이제 그 코드를 활용한 거고요. 요 4호 요것도 있거든요. 요것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런 경우에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그 무한 연장. 계속 경고 처분 받으면은 5일 연장하는 거예요. 무한 연장. 아까 법조항에도 한 게 있었죠. 군무기강 문란행위. 맞죠? 요거.
자, 그렇게 해서.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경고 처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은 다 이제 살펴봤고요. 법제 33조의 2,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입니다. 1항,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둘 다 나오죠? 병장, 지병장.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 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복무 기본교육은 병장 또는 지병장이, 직무교육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주관을 갖고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옛날에는 막 이게 뒤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거 가지고 막 장난치고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뭐, 지금 트렌드는 좀 안 맞는 내용인데,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직무교육이라는, 이 조항에서 직무교육이 나오면은, 직무교육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요, 뒤에 수어가 하여야 한다로 나와요. 아니, 공식 아닌 공식인데, 여튼. 그래서 이제 1항에는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2항에는 직무교육이 나오니까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전에 이게 서술어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병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또 다르다고 또 너무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해 가시죠? 또 직무교육 나왔다고 실시하여야 한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이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에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맞죠? 3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입니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복무지도교육은 일종의 어떤 이 경우를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뭐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무기본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 있고 복무지도교육이 이렇게 있죠. 맞죠? 자, 그러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경우 세 가지가 나옵니다. 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다음에 33조 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경고 처분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3호,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력으로 병역 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교육이죠. 자, 시행령 제67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입니다. 1항,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3명 다 나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 1항 및 2항에 따른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무교육이라는 게 나오니까 실시하여야 한다. 수로가. 그래, 풀린다고. 하나의 공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예전에 이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씩 장난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경우 최초의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 가로 나중에 읽을게요. 소집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됩니다. 가로 법 제55조 1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 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이내를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아까 전에도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군사교육 소집을 사회복무요원은 기본적으로 소집과 동시에 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가 들어간 거예요. 군사교육 소집을 하게 되면은 해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여하튼 3개월 이내 실시해야 됩니다. 2항 법 제33조의 2 제3항 3호에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력으로 병역 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호 법 제33조의 2 사망 1호 및 2호 그러니까 8일 이상의 이탈 그 다음에 근정가행성 출조일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경고 처분에 대한 그 경우 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무 중인 경우 2호 군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보충력으로 병역 처분이 변경된 경우 네. 이 친구들은 어떤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죠? 복무? 지도교육 맞죠? 네, 복무 지도교육 요거 사망 법 제33조의 1항 및 2항 본문에 따른 복무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같은 조 사망에 따른 복무 지도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합니다. 복무 지도교육 이거 30일 하면은 애들 다 더 역효과 날걸? 이런 안가 막 도망가고 막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30일 이내, 15일 이내. 이 경우 교육기간은 당연히 복무기간에 상입을 합니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법 제33조의 2항 본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5항 법 제33조의 2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오우씨. 순간. 네. 자, 시행령 제68조 교육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의 연기 등입니다. 1항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법 제33조 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복무 기본교육하고 지도교육하고 직무교육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명 다 나온 겁니다.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통지서를 교육일 며칠 전? 14일 전.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통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1호 직접 교부 또는 복무기관장을 통한 교부 2호 우편송달 3호 전자송달 전자송달 가로 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하여튼 전자송달은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2항 병무청장, 지병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1항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서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호 질병,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호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의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코드 질심독사 천재부 이렇게 나오는데 질심 위독할 때 독사 천재부 질심독사 천재부 여기 나와 있는 이 1호부터 4호까지 이게 병역 의무 이행일의 연기 거기에 가면 똑같이 또 나오거든요. 네, 참고하십시오. 거기도 코드가 질심독사 천재부 뭐 행위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이거는 교육의 연기죠. 내용이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사망 병장, 지병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법 제33조 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료비를 예산의 법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항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교육통지서 교부, 교육일의 연기 및 교육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64조의 2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입니다. 1항 지방명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 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지명장이 하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복무기록표, 병적 기록표 아닙니다. 복무기록표 1일 복무사항부 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자, 1일 복무사항부, 이건 뭐 시험에 뭐 출제되고 한 건 아닌데, 1일 복무사항부는 사회복무요원 파트에만 나와 있는 서류예요. 참고하십시오. 1일 복무사항부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보충력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앙면도 통보사항, 복무 분야, 복무 형태, 근무지, 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군사교육 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괄하는데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 및 감독을 합니다. 아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상면허 통보도 여기 적혀있는 이러한 맞죠? 시장군수 구청장 거쳐가지고 지명장한테 들어가고, 처음에 필요인원 배정인원인가 통보할 때 필요인원 통보할 때도 거쳐서 사회복지시설 좀 다르잖아요, 맞죠?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력 관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괄하는데 지휘감독은 각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됐죠? 3항 2항에 따른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30일 이상 병가나 범죄로 인한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때는 날짜 없어요. 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건 신앙면허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신앙면허 통보사항이 아니죠. 맞죠? 이건 별도로 이게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거는 지체 없이 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건 별도로 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항 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명무청장이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시행령 제47조 공공단체의 범위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간 보면은 뭐 있죠? 국지공, 국가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 중에서 이제 공공단체. 자, 공공단체 우리 병역법 처음에 이제 공부 시작할 때 정의에 보면은 공공단체에 대한 정의 혹시 기억나세요? 법률로 정하는, 한번 가볼까요? 교재 4페이지에 보시면은 19호 공공단체에 대한 정의를 이때 설명드렸죠.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요건에 이렇게만 나오면 뒤에 내용이 생략되면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강의했잖아요. 맞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요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공공단체라는 거는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법인 단체인데요. 병력법에서 논하는 공공단체는 그 중에서도 여기 말하는 요 시행령,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로 또 더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대통령령이 요겁니다, 요거. 법 제26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고시 이렇게 나오면 병장이라고 했잖아요.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그 다음에 어업정보통신국. 이게 옛날에 시험하면 나왔었어요. 어업정보통신국. 그래서 요거, 이게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요것도 코드로 만들었지. 어정통. 어정통. 이런 걸 시험에 내니까, 예전에 냈었어요. 그 다음에 4호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에서 비영리 법인. 사립유치원인데 비영리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유치원. 5호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에서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요거를 병교법에서 얘기하는 공공단체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시행령 제57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해제 1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장은 56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력의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전달 10일까지. 전달 15일은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 전화복무. 이해가시죠? 이해가는 게 알고 계시죠? 저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달 10일까지 지방명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2항 지방명무청장은 소집 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 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 해제 처분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하고 정리한 병역증을 1항에 따른 복무기관장에 송부하여 소집 해제 당일에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사회복무요원 파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꽤 양이 좀 되죠? 그래서 예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보는데 잠깐 여기 뭐 좀 핵심되는 것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사회복무요원 뭐 조금 이렇게 보면은 뭐 아까 복무 분야 분류 요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면 여기 날짜 나왔던 거 3월 31일, 4월 20일, 10월 31일, 11월 10일. 특이한 날짜들이 좀 많아서 거기에 있었고 뭐 쭉 넘어가고 별도 소집 대상자, 현역병 별도 소집 대상자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휴가 이거는 뭐 자주 나오니까 뭐 좀 힘들더라도 다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편도 8km 왕복 3시간 이상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 보수는 아까 전에 3회 배수를 이용해 가지고 숙지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쭉 가서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하시면 되고 분할 복무 4학형으로 이번에 나왔다는 거 보고 2년 경우에 따라 달라지죠. 6개월 뭐 이런 것들 잘 좀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상면도 통보죠. 신상면도 통보가 6호 6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진급 폐쇄 복무 재지정 원서를 제출하는 게 출질이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명부 자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명부로 인해서 복무기간이 바뀌는 게 진급 폐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재지정 원서에 대한 이의 신청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거
근정가행성 연장복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맞죠? 네. 네, 복무 이탈은 5배. 그 다음에 경고는 1회 추가될 때마다 5일 연장. 근데 벌칙에 들어가는 거는 거기에 반영 안 한다.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근정가행성 출조위 말씀드렸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